안녕하십니까. 세상있게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돌아온 박형식입니다. 네. 어디 갔다 돌아오신 겁니까? 아유, 잠시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잠시. 예. 오늘은 지금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시간이 국내외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제 정세는 굉장히 새로운 질서 태동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동북아에 있어서의 그 한미일에 대항해서 또 북중러의 어떤 그 연합 전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국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보도가 좀 덜 되고 있지만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제 결산을 다루고 있죠. 결산이라는 걸 보게 되면 이게 매질 결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결산은 일반 기업과 가게에서는 그러니까 줄 돈과 받을 돈에 대한 명확한 계산을 해서 이 수익과 비용들을 지출을 네. 좀 맞추고 뭐 이런 의미가 크지만, 결산은 사실은 수익과 지출을 국가의 결산은 수익과 지출을 맞추는 문제의 초점이라기보다는 그것의 집행 실적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어디에 돈을 어떻게 썼냐? 그렇죠. 네. 어디에 썼느냐, 네. 어떻게 썼느냐, 이런 문제들인 거죠. 이게 소위 말하면 기업과 가게는 똔똔이거나 네. 수입이 많으면 네. 좋지만 국가 결산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안 써도 문제고 너무 많이 써도 문제고 또 제대로 썼느냐는 문제. 그렇죠.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기능이 사실 경기 조절 기능과 민생, 소득 재분배를 통한 민생. 그렇죠. 이 사실 소득 재분배라고 하는 게 이제 민생 그렇죠. 문제죠.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는 뭘 노래를 부르냐면 건전재정만 노래 부르고 있어요. 네. 소위 예산의 재정적 기능들을 포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냥 이데올로기예요.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이데올로기, 그냥 이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사실은 국가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경기 조절과 소득 재분배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국가의 어떤 경기도 조절, 경제 성장률도 좀 끌어내기도 하고 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연초에 돈을 집중적으로 풀어서 경기를 좀 끌어올리기도 하고, 그럼 성장률도 높아지고 뭐 이런 기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사실상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쓸 건 다 쓰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번 예산의 주요 특징이 이제 긴축재정이라 그래가지고 말이 건전재정이 사실은 긴축재정이죠. 다 잘라버렸어요. 특히 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R&D 예산, 청소년 뭐 이런 예산들 다 잘라버리고 뭐가 늘었냐?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 이건 김건희 데리고 가야죠. 그래야 되니까 이제 김건희 예산이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사들의 특활비 예산. 그러니까 지네 쪽 애들은 그냥 돈 팡팡 써주는구만요. 검사들의 특활비 예산, 그 다음에 국정원의 특활비 예산, 이런 특활비 예산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김건희와 검찰 독재 정권에 필요한 돈은 늘리고 국민들을 위한 돈은 줄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예산을 정책의 개수적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정책을 숫자로 표시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김건희하고 이 특활비 예산을 늘렸으니까 당연히 이 예산을 딱 봐도 김건희와 검찰 독재 정권이라 할 수 있죠. 결산에서도 보게 되면 돈 제일 많이 쓴 데가 그러니까 어떤 그 평량적인 양의 측면이 아니라 원래 있던 예산보다 돈을 많이 쓰는 것, 전용하거나 뭐 이런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쓴 게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부대 비용들 뭐 이렇게 그거 제일 많이 썼거든요. 이걸 민주당에서 막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1년 차에서는 사실 민주당이 좀 수구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정부 들어오는 올해 1년 차인데 여기서 깎으면 뭐 너무 또 역풍분다 뭐 이래가지고서나 대충
대충 그냥 넘어갔어요. 사실은 네. 인정해주고. 네. 근데 이제 2년 차에 이렇게 하면 지금 문제가 지금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좀 민주당에서도 좀 칼을 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갈기만 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눈 크게 뜨고 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만 해요. 그다음에 이번 예산에 있어서 가장 또 이 커다란 문제점은 사실은 지난번에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이 세수 결손이 발생을 했잖아요. 63조 네, 뭐 적자 예산. 봤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내년도 세수도 줄여서 잡았어요. 줄여서 잡았고 줄여서 잡았을 뿐만 아니라 수출입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니까 경제 규모도 작아지니까 경제 규모가 작아진 만큼 이 성장률을 좀 낮게 잡아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예상이 된다. 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부족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빌려왔습니까? 어디서? 이게 이제 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승인을 받고 찍어내지만 찍어내서 쓰고 어느 또 요 땡겨서 또 갚고 그러니까 빌린 거 아니에요? 빌렸다 갚고 빌렸다 갚고 빌렸다 갚고 예. 그 한국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급하니까 빌렸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 윤석열 정권이 나중에 넘어가고 다른 정권이 바뀌면 갚아야 되는 거죠, 계속? 아니요. 그래도 갚았어요, 다. 아, 갚긴 갚았어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올해 지금 가장 많이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런 계정들이 있어요. 그렇게 했다 갚고 할 수 있는 그런 한국은행 그런 계정들이 있는데 그 계정에서 썼다 갚고 뭐 한 달 만에 썼다 갚고 왜냐면 세수가 들어오면 갚고 들어오면 갚고 그러니까 국간이 비었네 하고 국간 채워들으면 막 메꾸고 그러면 사실은 돈이 부족하고 그러면 국채를 발행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 안 짜겠다 딱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경정 예산을 이제 짜서 이 돈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고 경기도 좀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세수 결손이 60몇 조가 되다 보니까 여기서 빌려서 메꿨다가 뭐 했다 뭐 했다가 그 다음에 소위 또 이 일반에게 잡히지 않는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요 기금 예를 들어서 남북 뭐 협력 기금이니 무슨 기금 그런 연 기금에서 당초에 쓰기로 했던 것보다 적게 쓰거나 뭐 해서 여유 자금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서 돈을 이렇게 메꾸고 저렇게 메꾸고 뺏었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굴려왔던 거죠. 내년에도 아마 일반 전문가들은 한 30조 원 정도의 세수 결손을 또 예측하기도 해요. 네. 벌써 네. 벌써부터 얘는 기재부의 세수 추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한 30조 원. 그다음 지금 소위 말하면 수출입 동향을 봤을 때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경제 규모가 축소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이 떨어지고. 떨어지고 네. 경제 규모도 떨어지고 작아지고. 예. 그래서 내년에도 상당히 그 우리 저 민생 생활에 이 어려움이 아주 가중될 거라고 지금 예측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을 다가오면서 지금 특검, 쌍특검이라든가 뭐 국정조사 이것이 또 중요한 주제 화제로 떠오르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약간 이거를 뭐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의사도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사실 지금 현재 정치의 측면을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로 갈라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어쨌든 국회가 회기 중입니다. 네. 정기국회 중에서 이 국회 내에서 처리돼야 할 정치적 쟁점들, 정쟁이 아니라 정치적 쟁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내년 총선을 둘러싼 당, 이 정당 정치가 이제 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사실 이 두 가지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민생, 우리의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은 국회에서 처리되는 정치적으로 쟁점되는 사안들이 어떻게 처리되는가가 이게 국민 생활에 상당히 밀접한 거고 이쪽 정당 정치는 큰 흐름들의 방향이라서 직접적으로는 사실 영향을 못 미치는데 사람들은 이 정당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죠. 자, 그래 어쨌든 이거는 그렇게 하더라도 통과시킬 수는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통과를 시키면 뭐 합니까? 윤석열이가 또 거부권 행사. 행사하시겠죠? 예, 국민의힘에서는 또 거부권 행사를 건의를 하겠다고 지금 벌써부터 협박하고 있고. 그럼 뭐 윤석열 여태까지 해온 짓을 보면 하겠네요. 거부권 당연히 행사를. 부담이 될 겁니다. 부담이 되려나요? 그렇죠. 왜요? 우선 첫째, 그 대통령이라고 해서 거부권을 그냥 마구잡이로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 뭐 행사할 수는 있는데. 원래 그런데 윤석열은 특이한 놈이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본인이 국회에서 처리해줘야 할 게 있어요. 뭐냐? 예산안은 처리를 해요. 예산안. 자기 순방 예산 이런 거 해줘야 되잖아요. 마누라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마누라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가서 돈도 좀 쓰고. 그래서 무리하게 이걸 했다가는 자기 다 자르면 어떡할 거야? 해외여행 못 갈 수도 있다. 그렇죠. 그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거부권 행사에 이제 좀 찝찝할 것이다. 이제 예전처럼 요즘 고심을 좀 할 수밖에 없겠죠. 소위 말하면 이제 고뇌의 기간이 이제 다가온 거죠. 그런 거네. 그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걸 통과시켜 줄 거냐, 아니면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고 해외여행을 안 갈 거냐의 기로에서 고민을 하게 될 거다. 그다음에 대통령실 특활비나 뭐 이런 것들도 확 늘어났는데 그거 다 잘라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것도. 네. 술도 못 먹겠네, 잘못하면 이제. 그렇죠, 이제. 띵까띵까도 못 하죠. 자, 그러면 이것도 비슷한 건가요? 그 이동관과 한동훈 탄핵이요. 이건 좀 달라요. 일단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은 말 그대로 해임 건의안이라 안 받아들이면 땡인 거고 지금 안 받아들이고 있고 이게 아마 9월 21일 날 이 한덕수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여지껏 답이 없어요. 어쨌든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전까지 아무런 답이 없었어요. 근데 요거는 뭐 안 받아들여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사실상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다른 검사 비리 검사 4명 탄핵과 같이 맞물려서 좀 한 번 더 민주당이 요청을 하겠다는데 요거는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6개월 정도는 이제 이 검사도 검사직을 못하고 방통위원장도 자기 업무를 못 봐요. 일단은 탄핵안이 통과되면 일단 업무정지 돼요? 그럼 직무정지죠. 직무정지 6개월? 그렇죠. 6개월 정도 걸려요. 왜냐하면 이제 그 헌재에 넘어가서 이제 탄핵 사유도 이제 보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이번에 한동훈 장관 탄핵을 시키면 11월이나 12월 초에 탄핵을 시키면 그로부터 6개월이나 총선 끝나고. 근데 헌재가 갑자기 부랴부랴 했어. 빨리 열어서. 빨리 열어갖고 빨리 정리를 했어.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처럼 야 이건 탄핵 사유가 안 된다 기각해버리면 얘가 업무 복귀하잖아. 그럼 안 되지. 그러면 총선 기간이나 이럴 때 꼼짝못하게 업무에서 직무정지를 시켜놔야 되니까 굳이 서두를 필요 없다 이거죠. 좀 늦게 하자? 좀 늦게 해도 돼요. 그러면 총선 직전에 한다? 아니죠. 그렇게까지 늦지는 않고 연말 정도쯤에 하자. 아직 지금 서두를 필요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리검사들 손준성 하나 했었죠. 거기는 이제 누구요? 보복 기소 유호성 씨 그거 관련한 보복 기소였고 이제는 지금은 이제 손준성 그 고발사주 사건 고발사주 사건 손준성 그 다음에 이희동이 이희동도 뭘로 지금 하겠다라고 오늘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정섭 이정섭은 성남 수원지검 이 처갓집
그러니까 골프장인데 골프에 예. 저거 하고 뭐지? 형을 제공받은 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비리 검사들도 이동관하고 묶어서 같이 탄핵한다. 묶어서 탄핵한다. 네. 예, 어차피 탄핵이니까 묶어서 다 탄핵한다. 다 해야 돼요. 막 골라가지고 앞으로 그렇죠. 한 달에 한 5명씩 해야 됩니다. 검사들. 아니 그거 좀 다 날려버려야지. 아니 검사들 저 사실은 저 송경호하고 이원석이를 날려야 되는데 그런 애들 날려야죠. 뭐, 그래서 좀 민주당이 대가리를 날리지 않고 좀 중간 애들을 날려가지고 지금 대가리- 그것도 나쁜 놈들이니까. 다 날려서 이 자식들이 좀 눈치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정치 검찰들이. 자, 그런 탄핵은 진행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쌍특검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오. 이게 아마 이제 하도 오래돼갖고 다 기억이 가물가물될 거예요. 네. 쌍특검 어디서 얘기 들었는데 쌍특검이 뭐였지? 어. 그 쌍특검이라는 게 이제 딴 게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윤석열이 대장동 특검이죠. 대장동 50억. 예, 50억 클럽과 이게 사실은 저 지금 저거 되는 윤석열 관련한 그 특검이고 또 하나가 김건희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 예, 그러니까 시급 부부 특검. 부부 특검이죠. 앞뒤로. 예, 쌍특검이. 예, 그래서 쌍특검인 거죠. 네. 요게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돼서 예. 사실은 12월 22일 이후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 자동 상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쌍특검은 이제 이것도 이제 이 윤석열에게 있어서는 고심입니까? 이 고뇌의 시기가 이것도 이제 오는 거부권이 거죠. 됩니까? 이것도? 거부권이 되죠. 아이고 거부권이 너무 많은데 이 자식이. 거부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이해 당사자인데 그 이해 당사에 관해서 이 거부권 행사를 한다는 게 그게 맞냐? 모양은 안 좋은데 윤석열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그 신경 안 쓰죠. 네, 그런데 아니 뭐 사실 뭐 양평국에서도 나와도 벌써 한 그럼요. 마디도 안 하는데. 이게 예산과 걸려 있어서 또 고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예산 때문에 잔머리를 좀 굴리기보다는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 때문에 그 여론이 악화될까 봐요. 여론이 악화될까봐. 사실 윤석열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예. 문제는 네. 국민의힘에서 내년 총선에 나올 잘못하면 말아먹는다. 잘못하면 너 때문에. 선거 다 말아먹을 거니까. 야, 너 때문에 우리 다 죽는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도 멀찌가 아파요. 왜? 이 그래서 질 경우 레임덕 올 수 있고. 레임덕은 문제가 아니죠. 100석 이하로 떨어지면 지가 거부권 행사해도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킬 수가 있다. 통과시키면 그건 무조건 지가 받아야 되거든. 그 백석 이하가 문제가 되네. 그렇죠. 그럼 자기 앞날이 걸린 거예요. 잘못하면. 그렇구나. 잘못하면. 네. 근데 또 받으면 또 이걸 통해서 자기의 비리, 마누라 비리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심이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헌재 소장 뭐 지금 대법원장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헌재를 다 장악을 했어요. 자기 저기로.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 탄핵시켰어? 헌재에서 기각해. 그러면 마치 이재명 쪼개기 기소 별건 기소하듯이 너 그래? 그러면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그래 넌 그럼 이거 가지고 또 탄핵 또 기각 이거 가지고 또 탄핵 이론적으로는 계속 그럼 6개월 8개월 직무정지인데 일단 탄핵안이 들어가는 순간 직무정지가 들어가니까 결론이 나기 전까지.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이 대통령직 용산에 나가야 돼요? 나가야죠. 좋네 그거. 원래 박근혜도 원래 나가야 되는데 안 나오셨던 그때 거야? 이제 이해해 줬지 갈 데도 갈 데가 없는데. 없어가지고 아방. 근데 저기 윤석열은 저기 있잖아 집에. 집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되겠네. 그렇군요. 그래서 계속 때릴 수가 있긴 있다 이거죠.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을 현실에 적용해서 쓰면 되지. 그렇죠. 민주당이. 이제 쓰느냐 안 쓰느냐는 이제 다음 문제고. 의지만 있다면. 그렇죠. 사실 검사애들은 뭐 별건 기소, 쪼개기 기소, 지멋대로 다 하는데 뭐 그거 못할 게 또 뭐 있어. 그럼요. 자, 그러면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싸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공격할 것은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연말까지. 그거만 있나요? 또 있잖아요. 국정조사도 있죠. 국정조사
4대 국정조사. 예. 무지하게 많아요. 예. 양평고속도로 최상병 수사 수사. 외압 사건, 예. 감사원 정치검사 지금 유병우 지금 공수처에서 오라가라 하는데도 안 나오고 버티고 있죠. 네. 그다음에 방송민 언론 장악 근무. 국정조사만 해도 4개예요. 자, 그러면 국정조사는 어때요? 이것도 거부권? 이것도 이것도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요. 예. 이것도 거부권 행사할 수. 그럼 윤석열이 이제 거부권 싹 다 행사하고 탄핵당해서 이렇게 직무정지되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윤석열로서는 지금 머리 아프겠네. 힘든 연말이에요. 그러네요. 예. 힘든 연말. 해외 순방을 포기할 것이냐, 거부권 행사하고 해외 순방을 포기할 것이냐. 지금 거부권 행사하고 다 받아주고 일단 여행 총선에서 갔다. 죽을 거냐? 죽을 거냐, 예. 총선 되기도 전에 죽을 거냐. 그래서 사실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 시에 전국에 급냉되고 연말 정치 일정은 이제 그야말로. 예상되는 곳 곳곳에 예. 폭탄. 부비 트랩 예. 잘못 걸리면 가는 거죠. 앞으로 이 상황, 이 예상되는 흐름을 윤석열도 알고 국민의힘도 알고 민주당도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각 당은 이걸 어떻게 활용하려고 할까? 일단 예. 지금 이러한 앞에 놔두고 예. 윤석열과 국민의힘에서는 네. 우선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제 건전재정이라고 이제 그 소득 재분배기는 사실상 포기하고 또 이제 행거는 이제 무시하고 제가 볼 때는 그 노란봉투법과 이 방송 3법은 고심하는 척은 하겠지만 뭐 재벌렇게 주겠어요. 거부권 얘가 이제 습관화됐어요. 그렇죠. 예.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좀 높다. 크다고 보고. 그래 여행 안 가시 뭐 이러면서. 그럼 국민의힘이 또 예. 거부권 행사 건의하면 지가 한 게 아니라 네, 이제 국힘이 했다. 건의를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이제 할 가능성이 높고. 예. 근데 핵심은 이제 내년 선거를 언론을 장악해서 선거를 잘 치러야 할 이동관을 방송통위원장에 임명시켜 놨는데 이게 탄핵이 되면 이건 답이 없어요. 예. 직무정지가 되니까. 이걸 고심하면서 나온 게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소위 국정원의 이 선관 위에 해킹 툴. 해킹 툴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투개표에 있어서의 저거는 가급적이면 이제 수작업, 수개표 뭐 하자. 이런 요구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네. 좀 더 그건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일 깔끔한 건 수개표죠. 어쨌든 이동관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의 수가 일단은 이제 제동이 하나 걸리죠. 그 다음에 4대 국정조사. 예. 요것도 결국은 거부권 행사할 거다. 거부권 행사를 할 가능성이 커요. 네. 근데 이제 쌍특검은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들이 좀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거부권 행사했는데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제의를 하면 내년 선거에서 이거 축소 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현재 있는 비윤 비윤 혹은 뭐 반윤 비윤 혹은 반윤 애들이 이건 던지자. 이거 안 돼. 그래갖고 할 수도 내가 있다. 살아야 돼. 할 수도 있다. 내가 살아야 돼. 던져버리면 한마디로 골로 가는 거죠. 뭐되는. 그렇죠. 골로 가버리는 거죠. 그 국힘에서 몇 명 이탈하면 그게 됩니까? 제의가 통과될까요? 아니 그게 이제 또 국힘의 소위 말하면 12월 27일 노래 부르는 게 이제 그런 것하고 다 이준석이 12월 27일 다 노래 부르는 다 그런 것과도 연관이 생각이 있군요. 이용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준석이 그 사이에 상당수를 데리고 나와서 신당 창당을 해버린다. 그래서 제일 요구 들어오면 이럴 때로 그냥 때려버리면 윤석열은 이준석이가 있네요. 우리의 희망.
이준석이는 윤석열을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하는 이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 복잡하네요. 복잡하죠. 네, 그 문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정말 뭐가 될까봐 예. 뭘 해요? 관심을 싹 돌리고 있죠. 딴 데로 잡고. 인유한 요즘 예. 브라키 하잖아요. 예. 인유한이 무슨 뭐 혁신, 뭐 요소를 알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래 봤자 그렇죠. 윤석열의 반성과 진지한 사과가 없는 변화. 아, 뭐, 그리고 국정기조를 바꿔야죠. 그렇죠. 당연히. 그거 없이 뭐, 인유한이 아무리 뭘 아니 해봐야. 국정기조를 바꾸려면 일단 반성과 철저한 반성과 사과가 사과를 있어야죠. 예, 그거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그래도 방송이니까 예.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국짐은 앞으로 복잡하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혁신은 국내 삶과 고통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네, 사실은. 그렇죠. 인유한은 쇼니까. 그렇죠.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지금 일단 뭐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경기 조절과 소득 재분기 기능 강화 지역 화폐 및 R&D 예산 복원 네. 그걸 주장하고 있는데 네. 사실 작년 예결에서 물론 이제 이 윤석열 정부 초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부자 감세에 대해서 민주당이 동의를 했던 동의했던 같이 원죄. 그렇죠. 죄가 있어요. 네. 과연 이 부자 감세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의 부분들을 내년 예산에 어떻게 갈 거냐. 사실 이제 우리가 예산은 예산만이 아니고 예산을 할 때 거기에 따르는 예산 관련 부수 법안들이 같이 이제 처리를 해줘야 돼요. 뭐 조세법, 뭐 소득세법, 뭐 이런 것들 같이 다 올라요. 그래서 원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을 할 때 그 기재부가 한 15가지 관련 법안들을 법안 및 규정들을 이제 같이 올려요. 같이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통과되지도 않은 이 준칙과 법에 의거해서 내년 예산을 짜요. 아직 이 법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이 통과된 그거랑 예산에서 전제를 해가지고 예산을 짠다. 예산을 짜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관련 법안들은 이전에 처리를 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예산을 올리는 게 맞는데 이게 관행처럼 돼 있어요. 예산 관련. 그래서 이런 예산 관련 부수 법안 중에 특히 이제 조세법이라든가 뭐 소득세법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능들 예산에 소득 재분배 그다음에 경기 조절 기능 이런 것들을 기초해서 이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이제 민주당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원죄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4대 국조는 아까 얘기했던 뭐 양평 뭐 이런 4대 국조는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해야죠. 꽃놀이 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아마 그걸 이제 국회에 이제 4일 국정조사 발동을 하려면 국정조사 계획서를 이제 국회에 올려야 돼요. 발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그건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게 더불어민주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어떤 이 현상에 눈이 머는 뽕 맞아가지고. 그렇죠. 눈이 머는 현상이 조금씩 보여요. 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주워 먹자 뭐 이런. 그렇죠. 어차피 잘 가고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어디 자꾸 착각을 해요. 우리가 지지받고 있다. 국민하고. 그렇죠. 근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에 대한 부정적 경향이 한 60에서 65%를 왔다 갔다 하는데 60은 확실합니다 거의. 그렇죠. 60은 넘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정당 지지율을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들쑥날쑥하지만 갤럽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당 지지율이 큰 차이가 없어요. 30점 몇 프로? 30 몇 프로? 뭐 30대 초반. 초반에서 왔다 갔다. 서로 왔다 갔다 해요. 네. 이게 도대체 뭐냐? 윤석열 반대하는 30%는
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거죠. 나머지 뭐 근 30%는 왜 네.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거는 민주당이 윤석열에 대해서 네. 제대로 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를 안 하는 네, 건데 그거 보면 맞죠. 이걸 착각을 해요. 네. 그거 안 하면 딴 데로 가요, 이 사람들은.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를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180석의 교훈. 예전에 180석을 국민들이 몰아줬을 때 그렇죠. 그건 싸우라고 몰아준 건데 그렇죠. 안 싸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자 당연히 그 표가 윤석열한테 가버리네. 뭐 아니, 앞으로 그때 꼭 윤석열한테 가지 사실 않아. 그때는 집권했을 때 180도 밀어줘서 예. 개혁적 저거들 과제들을- 완수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안 한 안 거죠. 하고 딴짓하고 있다가 맞습니다. 역풍 맞은 거고. 그렇죠. 그야말로. 이제 와서 이제 싸우라고 그거 했는데 이제 싸우지도 않고 보궐선거도 사실은 그 의미가 크죠. 국민들 입장에서 싸우라고 몰아준 건데. 싸우라고 한 거예요. 예. 근데 또 싸우지도 않고 네. 아이 잘됐다 신난다 뭐 이제. 훨씬 이제 우리 이제 또 다 이길 거다 총선. 감나무 아래서 이제 입 벌리고 뭐 200석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만요. 자 그런 그래서, 거. 네. 어쨌든 민주당이 정신 차려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맨날 수박 핑계만 대지 말고. 민주당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다 지금. 그렇죠. 예, 이거죠. 그래서 좌우면하지 말고 반윤석열 전선에 국민항쟁. 그렇죠. 예. 국민 항쟁에 민주당도 조건 없는 연대를 맞습니다. 들어와야 된다 이거죠. 예. 그래야 예.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그렇죠. 가능성이 열리는 거지. 맞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뭐 여기도 박살난다. 그럼요. 그래야 이 윤석열을 싫어하는 60%가 투표장에 나올 것이고 그렇죠. 나와서 민주당을 찍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안 하면 이 중에 30%는 투표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정당을 찍을 수도 있고 그럼요. 예, 심지어는 국짐을 찍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이 그렇죠. 됐을 때 자, 그런 걸 민주당이 염두에 두고 국민항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당연히 거기에 들어와야죠. 연대하고 네, 참여를 네. 하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오늘 뭐 아주 좋은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번에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